정렬 탐점검을 해보자고요. 자기 정렬이라는 개념은 자, 영성, 그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 세 번째 가치 신념, 네 번째 능력, 다섯 번째 행동, 마지막에 환경까지 이게 정렬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영성 차원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for what, for whom.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이라면은 이제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지역, 사회, 국가, 전 세계, 우주, 이게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인생에 어떤 비전을 추구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인생 개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가. 이 비전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 영성은 꼭 뭐 종교적으로 어떤 뭐 기독교를 믿으라, 불교를 믿으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 영성은 비전의 위치에 대한 개념인데요.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속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국가, 전세계, 우주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는 누구를 위해서 인생 개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가. 이 비전의 위치에 대한 감각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선 따라오세요. 두 번째, 이제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사명에 대한 감각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인가, 헌신 대상은 누구인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나 임무는 무엇인가, 사명이나 임무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은 비전과 관련된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명에 대한 감각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가치 신념이잖아요. 그 비전과 사명을 왜 내가 이루고자 하는가. 정체성이 후, 나는 누구이냐, 누구냐는 개념이라면은 가치 신념은 why, 왜라는 개념이에요. 자, 내가 왜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 사명과 그 비전과 관련된 나의 가치 신념은 무엇인가. 이른바 이제 비전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당위성, 뭐 동기부여, 대의명분, 즉 왜라는 그 이유에 해당되는 게 바로 가치 신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능력이잖아요. 그런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능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가,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how, 어떻게라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라는 건 어떤 능력, 기술, 역량, 방법론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행동. 그 비전과 사명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행동할 것인가, 즉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what, 무엇에 대한 개념, 이게 바로 행동입니다. 마지막에 환경은 그런 비전 사명과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그 비전 사명을 실현할 것인가. 이거는 환경, 어떤 맥락이라는 관점이죠. 맥락. 자,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이 신경논리적 수준은. 자,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언제 어디서 누구랑 함께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느냐를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랑 함께 할 때, 함께 속해 있을 때 가장 나답다는 느낌, 나다운 느낌을 갖는가. 자, 그런 나다운 환경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입니다. 나만의 독특한 행동은 무엇인가? 나만의 독특한 행동은 무엇인가? 나다운 행동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능력. 그런 환경 시스템 속에서 나만이 갖고 있는 능력, 기술은 무엇인가? 남들은 갖고 있지 않는데 나만이 갖고 있는, 나를 독특하게 결정짓는 그런 나만의 능력, 기술은 무엇인가?
나는 그 행동과 능력을 자 그다음에 이제 가치 신념으로 갑니다. 자 왜 그런 행동과 그 능력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왜 그런 행동과 그 능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상황. 그 행동과 그 능력을 갖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명을 실현하고 있는가? 그 다음 마지막 영성. 그런 행동과 능력을 갖춘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밑에서부터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게 정렬이 되어 있으면 자기 정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또는 그리고 능력이 긍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체성 차원이나 영성 차원의 어떤 의미 있는 비전이나 사명을 실현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훌륭한 행동을 하는 사람, 훌륭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의미 있는 비전이나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반대로 의미 있는 비전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그 비전에 맞는 사명에 맞는 그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그에 걸맞는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정체성이나 영성 차원의 변화를 하는 게 우선일까요? 행동이나 능력 차원의 변화를 하는 게 우선일까요? 진정한 변화를 하려면? 제가 설명을 했는데 행동 능력이 아무리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자 영성 정체성 차원의 비전 사명이 의미 있는 비전 사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근데 영성 정체성 차원의 의미 있는 비전이나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훌륭한 행동을 하게 된다니까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영성 차원에 나는 대한민국에 정말 상처받고 아픔 있는 사람을 치유를 해서 훌륭한 치유의 환경을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그 훌륭한 치유사다. 나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사고 정말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도 돕는다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은 치유사로서 능력도 잘 갖추고요. 치유를 잘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하죠. 근데 반대로 치유사 능력도 뛰어나요. 자기도 많고 학위도 받았고 실제 치유를 잘해요 이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핍박받는 상처받은 아픈 사람을 다 치유하는 치유의 환경을 만든다거나 그런 사명을 갖고 일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죠. 변화를 일으킬 때 영성과 정체성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하냐, 행동이나 능력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하냐, 어떻게 더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금 치유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비전, 영성 차원의 의미 있는 비전을 갖고요. 정체성 차원의 훌륭한 사명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 사명이 있으면 능력 행동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전 사명에 눈을 뜨기보다는 자기 능력을 키우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에 그 스피치 훈련하러 오는 분들 제가 상담해 보면 다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발표 불안증을 없애고 싶고요. 긴장 떨림을 없애고 싶고 참 자신감 있게 편안하게 말을 참 잘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게 말을 잘하면 뭐 하고 싶은데요? 3분 스피치도 하고 뭐 술자리에서 컴백 사도 잘하고 회사 생활하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개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동료를 하죠. 스님이 이게 발표 불안증이나 긴장떨림 때문에 힘드신데 이걸 치유를 해서 선생님처럼 발표 불안증이 있거나 긴장떨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큰 비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발표 불안 코치를 한다든지 스피치 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피치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치료와 상담과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저는 거기까지 안 바래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 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앞에 나와서 말도 참 잘하고요. 강의도 참 잘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뭐 발표 프로그램 코칭을 한다든지 또는 치료 상담을 한다든지 스피치 뭐 학원 원장이 된다든지 이런 비전이나 사명은 없어요. 또 B라는 사람은 보니까요. 지금 말도 잘 못하고요. 좀 어눌하고 긴장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이번에 내리 속에는 나처럼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치료를 도와주고 싶고 강의도 하고 싶고 그런 비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더 크게 변화를 했을까요? B죠. 요 원리를 이해를 하시라고요. 요 원리를. 자, 대부분 사람들은 행동과 능력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지만 행동 능력을 아무리 변화시켜 준다 하더라도 영성 정체성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변화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자, 영성과 정체성 차원의 의미 있는 비전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사명을 찾아주면요, 그리고 가치관 정립을 해주면요, 지금 능력은 좀 부족하고 행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월 속에서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치유와 변화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로 영성과 정체성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부터 의미 있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사명을 실현해야 되고, 가치와 신념 체계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치료 상담을 하는데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사람은 그냥 뭐 치료 상담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저는 뭐 한 500만 원 내서 1000만 원 정도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저는 대한민국에 사랑의 치유 환경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아픔 상처를 뛰어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할까요? 자, 이에 대한 비슷한 우화가 있어요. 메타포가 있는데, 용접을 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 근데 용접을 하는 세 사람한테 이제 그 용접을 지켜보는 어떤 소년이 찾아가서 질문했죠. 아저씨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막 보면 모르냐? 용접하고 있잖아. 이렇게 A가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아저씨한테 가서 또 물었죠. 아저씨는 지금 뭐 하고 계신데요? 나는 한 500만 원 정도 버는 일을 하고 있단다. 이제 500만 원 정도 버는 어떤 월급쟁이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사람한테 가서 또 물었죠. 아저씨는 지금 뭐 하고 계신데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란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용접이에요. 똑같은 용접인데 그 비전 사명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축하고 있을 거예요. 비전 사명에 관계없이 행동 능력 차원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단지 용접을 하거나 500만 원 돈을 버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치료 상담을 하는데도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어떤 상담센터, 치유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당신 정체성이 뭐예요? 물었을 때 당신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했을 때 나는 치료를 한다, 상담을 한다. 그 행동 차원에 의미를 둘 수도 있고 또는 돈을 얼마 벌고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체성, 영성 차원의 비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나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치유가 되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단다. 더 나아가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랑이 넘치는 치유의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기 정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 행동 능력 차원의 변화를 하면은 영성 정체성 차원의 변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성 정체성 차원의 변화를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행동 능력 차원의 변화는 일어나죠.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미군 포로를 잡아서 포로를 스파이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미군 포로를 스파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공군들은 전혀 또 고문을 한다든지 학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키냐면은 오전에는 자본주의의 가장 어떤 부정적인 병폐를 보여주는 영화를 한 편 보게 만들어요. 오후에는 사회주의의 가장 바람직한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주는 영화를 한 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화 감상문을 써내게 만들어요. 저녁에는 그 영화 감상문을 쓰고 발표를 하게 만들어. 그래서 발표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또 표창장도 주고, 그러면서 또 그분을 막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갈 때보다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영화를 또 두 편을 보고 또 감상문 쓰고 또 발표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나는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더 좋다. 나는 사회주의자이다. 서명을 하게 만든 거야. 서명. 그 서명한 것을 또 군대 신문 있잖아요. 신문에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누구 프로는 이제 사회주의자라는 걸 서명했다.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이제 당신은 프로가 아닙니다. 미군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여기 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스파이가 된 거죠. 중국에 살거나 미국을 가더라도 스파이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자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걸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장발장이라는 영화 또는 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장발장이 처음에는 도둑놈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근데 있잖아요. 이 장발장의 조카가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장발장이 빵을 훔쳐가지고 한 8년 동안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옥살이를 하고 노니까 도둑질을 하는 게 편안해졌을까요? 정상적으로 사는 게 편안해졌을까요? 어느 쪽이죠? 도둑질하는 게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계속 너는 도둑놈이라는 세뇌를 시켰고, 어느 순간에 정체성이 나는 도둑놈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도소를 나왔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교도소에 도둑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도둑질을 이걸로 끝내고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훔친 게 뭐냐면은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님의 은수저를 훔쳤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또 붙들렸어요. 경찰서 들어가니까 너 또 훔쳤구나. 그때 신부님이 경찰서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훔친 게 아닙니다. 내가 장발장의 출소 선물로 미리 선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수주만 선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은초 때도 선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죠?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장발장의 어떤 아이덴티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전에 내가 도둑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쩌면은 은총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축복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아이덴티티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분은 정말 그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발장을 쫓던 그 경찰관이 있어. 이름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정체성이 사악한 인간으로서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어쩌면 내가 더 악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생각에 몸을 던져서 자살하잖아요. 자, 이 변화를 한번 봐보자고요. 장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힘은 뭘까요? 바로 정체성의 변화라고 합니다. 오늘 8시에 와서 중남 서산에서 올라와서 상담받은 남자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에 발표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앞으로 동기부여가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저처럼
울렁증이나 말더듬이나 발피 불안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이 이미 90% 변화를 했습니다. 이미 90% 바뀌었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 할게요? 비전에 의미 있는 비전을 가지잖아요. 나는 발표 불안이나 울렁증이나 긴장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잖아요. 그 사람 정체성은 뭐예요? 동기부여 강사잖아요. 나는 미래의 동기부여가 있다. 이 동기부여가 있다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순간 말더듬이라든지 울렁증이라든지 남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없어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이 자기 정렬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 비전부터 사명까지 쭉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성체험 비전이 뭐냐면요, 이 대한민국 전체에 사랑이 깃든 통합치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뭐 우리 시흥센터장님, 인천센터장님, 세종시 센터장님, 여주센터장님, 또 영등포 센터장님, 미래의 센터장님들은 다 나와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NLP 체면을 공부를 하셔서 사랑이 깃든 참만남 시스템 속에 아픔과 통증, 상처가 있는 분들을 치유하는 그 치유센터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상처받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없어지는 시스템 구축. 그러한 그 비전과 관련해서 저는 누구냐면은, 저는 정동진에 뜨는, 정동진 바다에 뜨는 태양처럼 이 동방의 햇불과 같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 개인을 위대하게 성장시키는, 위대함을 실현시키는 사랑의 치유사입니다. 사랑의 치유사. 저의 사명은 뭐냐면요, 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제 몸과 마음, 영혼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참만남 시스템, 그리고 NLP 체면 치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아픔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 가치 신념에 있어서 왜 그러면 그런 비전 사명을 추구하고자 하느냐. 자, 저는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 위대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참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데, 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장점 단점 관계없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참만남 심리가족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NLP나 체면이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 차원의 어떤 능력과 기술을 저는 습득할 것인가. 치료사로서 또는 상담사로서의 그 능력을 저는 계속 키워나갈 것이고, 지금처럼 이거 강의를 코칭을 하는 이 코치로서, 트레이너로서의 이 능력을 또 계속 키워나갈 것이고, 또 지금 계속 제가 아침마다 글을 쓰고 있지만 글 쓰는 능력을 통해서 또 책도 쓰고 또 대중적인 강연도 하고, 그래서 저술가와 강연가로서의 그 능력도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예, 오늘처럼 일요일은 하루 내내 이렇게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역민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참만남 심리가족 치유 세미나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어디서 누구랑 함께 일을 같이 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참만남 심리가족 환경소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로드랜드의 우리 송강민 총장님, 또 우리 박사 가정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걸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쭉 정렬된 걸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